14,881. 무엇을 뜻하는 수일까요? 바로 현재까지 파악된 직업의 수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직업 중 평생 직업을 택하기란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 취준생들이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기준이라 하면 자기 자신을 잘 되돌아보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그러고 저도 그렇고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의 교집합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전공과 적성, 그리고 관심사, 이 세 개를 모두 갖춘 직업을 찾기란 참 쉽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대학 입시를 위해서 공부를 한 것과 정말 대학교에 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과정 속에서 아마 좀 차이가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 이 두 가지를 놓고 취준생들은 큰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저 사실 아직 선택 못하고 두 가지 중에 좀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과 선호하는 그런 것과 이제 전공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과의 어떠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아직 선택을 못했습니다. 곧 다가올 본격적인 취업 준비에 고민 중인 한 사람. 선택의 갈림길에 놓인 취준생 강산 씨를 면사뽀가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3학년에 재학 중인 강산이라고 합니다. 전자전기공학부에 재학 중인 강산 씨는 취업 준비 중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우선은 제가 정말 잘하고 좋아할 수 있는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전기공학과 학생입니다. 공대생으로서 사실 여러 가지 공과 기업의 그런 이공계 엔지니어로서 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두 가지 중에 제가 무엇을 잘하는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는 제가 지방에서 서울로 온 학생이다 보니까 학우들과의 교류와 또 이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학우들과 매주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지망생으로서 항상 발음과 멘팅 연습을 하는 스터디를 하고 있고, 또한 공과 학생으로서 이제 이공계 모르는 것을 항상 알려주고 배우는 어떤 스터디랑 항상 공모전 같은 것도 준비하고 있고요. 전공과 적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취준생이 비단 강산 씨뿐만은 아닙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대졸 청년의 전공일치 취업 실태 분석을 보면 대졸 취업자의 27.4%가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한다는데요. 자신의 전공보다는 적성을 찾아 직업을 선택하는 취준생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겠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물론 전공을 열심히 살려서 정말 그 분야에만 몰입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요새는 추세가 꼭 전공을 살리지 않아도 다른 부분에 좀 더 경험을 쌓으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뭐 아주 예를 들면 복수 전공이라는 게 많이 있잖아요. 경영학과 친구들이어도 뭐 컴퓨터 공학이나 아니면 다른 완전히 정반대 전공을 살리면서 또 다른 경험을 쌓고, 또 제가 준비하는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아나운서의 뜻이 아나운스가 말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말하는 사람은 어떠한 전공에 얽매이지 않고 어떠한 분야에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뭐 실제로 봐도 뭐 체육 쪽에 종사하던 분도 아나운서가 되신 분도 계시고 성악과 출신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전공의 학우가 아나운서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역시도 방송과 어문 관련 전공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공학도와 법학도부터 예체능 전공자까지 끼와 능력만 있다면 아나운서가 되는데 전공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자기 학이 나름인 것 같아요. 제 학이 나름.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전과를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국문학과나 신문방송학과에 제가 이제 전과를 해서 아나운서만을 준비해야겠다고 싶었는데 공대에서만도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공대생은 정말 정보를 교류하고 또 서로 팀
이야기하는 팀 프로젝트 활동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제 지식을 전달하고 또 말하고 이런 경험을 저는 상당히 많이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방송국에서 배운 것보다 내 스타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냐면 바쁜 학교 생활 중에도 꼭 빼놓지 않는 활동이 있습니다. 바로 후배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스터디입니다. 내 거 봤어 안 봤어? 나 방송하고 있잖아. 봤죠? 봤어? 말 주셨는데. 그래? 네. 어땠어? 아, 재밌었어요.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야? 재밌었어? 아니, 네네. 잘 느는 거는 같다? 너가 좀 객관적으로 보면? 아, 그럼요. 형 볼 때마다 더 아. 발음도 좋아지시고 아, 발음이 좋아진 것 같아? 발성도 더 커지신 것 같아요. 너는 눈에 자신의 일처럼 늘 모니터링을 해주며 격려를 아끼지 않는 후배가 있어 든든하다는 강산 씨. 같은 꿈을 꾸는 두 사람은 선의의 경쟁자이자 서로의 멘토가 되어 함께 할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스터디에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 무슨 연습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 아나운서 멘팅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자주 연습하세요? 만나서? 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만나서 서로 뉴스나 아니면 원하는 그 대본 같은 거 읽고 서로 또 첨삭해주고 그러고 있어요. 왜냐면 이 친구랑 서로 둘 다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어서 학교에서 만나서 자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강산 학생 어떤 선배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형이 공대 다니시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면 저도 지금 같이 자극받고 있고요. 또 이렇게 취업 방송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저도 부럽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서로의 멘트를 촬영하고 모니터를 반복하며 연습하고 있는 두 사람. 꾸준한 연습만이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고의 방법이라는 걸 알기에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관련해 스터디를 매주 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스스로만 이렇게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다 보면 이게 잘한 건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친한 형이나 누나 아니면 아나운서를 같이 준비하는 동생이나 이렇게 친구들과 서로 첨삭해주고 같이 영상을 찍어서 모니터링을 해주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오글거렸어요. 근데 점점 하면 할수록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얼굴이 부자연스럽고 뭐 눈을 많이 깜빡거리는구나. 아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내가 얼굴이 굳는구나. 뭐 이런 정보들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방송의 꽃 아나운서를 꿈꾸기 때문일까요? TV 출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앞장서서 지원했다는데요. 적극적인 방송 출연 덕에 얻을 수 있었던 방송감과 자세는 어느새 강산 씨만의 자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나운서는 준비된 자가 필요하다. 준비를 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자가. 그래서 저는 어떠한 이론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인 경험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일단 아카데미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실제 뉴스를 읽는 법과 방송을 진행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뭐 다들 아실 런닝맨이나 아니면 1대100, 생생정보통 등의 뭐 대학 토론 배틀 등의 다양한 TV 프로그램을 출연하면서 실제로 이제 방송에 대한 감을 익히고 또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또 취업을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을 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아나운서의 방송인으로서의 자질을 쌓고 또 떨지 않고 정말 긴장 안 하고 이렇게 말하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강산 씨의 노력이 돋보이는 현장인 방송국을 찾았습니다. 매주 한국 직업방송에 출연하며 차곡차곡 꿈을 키우고 있는데요. 고정 출연인 만큼 방송에 임할 때 책임감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늘 웃는 얼굴로 강산 씨를 맞이하는 취업을 부탁해 팀. 취업을 부탁해 취향저격이라는 프로그램은 매주 다른 그러니까 비슷한 카테고리에 있는 두 기업을 직접 분석하고 또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의 어떠한 궁금증과 함께 더불어서 같이 토크를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예산은 어때? 기업의 이야기를 다루는 코너에 출연 중인 강산 씨는 늘 취준생의 입장에서 궁금증을 묻고 답한다고 하는데요. 전국의 취준생을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녹화 중입니다. 제 역할은 아무래도 이 기업을 들어가고 싶은 대학생의 마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생 대표이자 직접 취업을 원하는 학생으로서 기업에 대한 궁금증도 던지고 또 어떤 기업을 선호하는지 의견을 말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작업만큼 즐거운 게 있을까요? 끈끈한 팀워크를 자랑하는 덕에 매주 녹화 날을 기다릴 만큼 방송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우선 방송은 너무나도 재밌고요. 왜냐하면 평소에 제가 학교 다니면서는 뵐 수 없었던 분들과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고 또 얻는다는 점은 학교에서 혼자 그냥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얻을 수 없었던 어떤 기업에 대한 정보와 최신 트렌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방송인으로서 직접 이렇게 대학생 패널의 역할을 맡으면서 방송을 좀 알아가고 이해하고 또 이렇게 진행자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경험이 있죠. 수천 대 1에 이르는 아나운서 경쟁률. 하지만 이렇게 높은 경쟁률은 비단 아나운서뿐만이 아닌데요. 높은 실업률 때문에 웬만한 일자리 경쟁률 역시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47만 명에 육박하는 취업 준비생들, 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저한테 많이들 이래요, 친구들이야. 1800대 1이더라, 2000대 1이더라, 어떻게 될래? 근데 저는 좀 오글거릴 수도 있는데 딱 두 가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된다와 되지 않는다로. 왜냐면 누군가는 되고 누군가는 또 되지 않을 테니까요. 제가 자신감을 현재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친한 학교 선배가 있었습니다. 홍보대사 선배분 중에서 KBS 기자의 공채에 당당하게 뽑혔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랑 같이 이제 언론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공부할 때 주눅이 들지 않았던 모습이 기억이 나요. 아나운서를 준비하면 할수록 점점 더 희열이 느끼고 또 도전 정신도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전공에 대한 저만의 강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둘 다 준비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일까요? 전공 분야로의 취업 준비도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우선 전공 공부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공대라 하면 전공의 지식이 가장 반이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수업이 끝나고 복습하고 또 인강으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또 실제 실험이나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친구들이랑 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아나운서 준비를 위해 방송 활동을 한다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한 준비로는 공모전에 참가하는 것으로 대외 활동을 채우고 있습니다. PPT 자체가 한눈에 딱 보고 정보를 바로 습득하실 수 있는. 그치. 무슨 공모전 준비하시는 거예요? 저 교내에서 이제 기업이랑 연관해서 같이 하는 캡스콘 공학 디자인 대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런 캡스콘 공학 디자인 공모전은 다양한 발명 대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공학적인 지식을 가진 컴공, 컴퓨터공학과 아니면 전자전기공학과, 기계공학과 그 다양한 전공의 학우들이 자유로운 아이템을 주제로 이렇게 발명, 창업 이런 대회를 나가는 겁니다. 진행은 잘 되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경력을 한번 쌓아보자, 대학생의 소위 스펙을 한번 쌓아보자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점점 하면서 준비도 친구들이랑 마음도 잘 맞고 나름 잘 돼가는 편인 것 같아요. 취업을 위해 시작한 공모전 준비. 그러나 친구들과 함께 준비하는 동안 얻은 것은 결과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을수록 자신감과 성취감, 그리고 함께 고생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동지애까지. 이런 경험은 취업 준비로 힘든 마음을 어루만져준 달콤한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내에서 했던 그 공학설계 입문이라는 어떤 수업에서 대회를 한번 열었거든요. 태양열 자동차 발명 대회. 근데 저희 팀이 1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조장으로 있었는데 처음으로 공학적 어떠한 팀플에 대해서 좀 성취감을 느꼈던 계기였습니다. 하나를 준비하기도 바쁜 취업 준비. 2개의 꿈을 쫓고 있는 만큼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바쁜 스케줄의 연속입니다. 이제 3학년 1학기를 마친 강산 씨는 인턴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취업만큼이나 인턴도 하늘의 별 따기. 회사에서는 직무 경험을 원하지만 그 경험을 쌓기 위한 과정이 취업만큼이나 힘들다고 하니 취준생의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요새 진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형들이 이제 선배들이 있잖아요. 항상 말하는 게 야 인턴해라. 4학년 때 가면 인턴이 그렇게 많이 몰린다더라. 뭐 경쟁률이 거의 상상하는 거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학년 때 이렇게 몰릴 인턴을 대비해서 지금 3학년이지만 그래도 여러 군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근데 요새 느껴지는 건 자기소개서 항목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정말 이래서 어렵다고 하는구나. 뭐 다양한 기업을 제가 이번에 지원해봤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취업을 향한 길은 멀고도 험합니다. 평균 10회 지원서를 제출하고 2회 면접을 보는 것이 취업 성공의 평균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에 합격하는 건 그야말로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문과에 비해 이공계가 상대적으로 취업률이 높다는 것. 약간은 그런 말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어느 정도의 그래도 안정감이 있는 학과를 선택했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 더 도전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계속해서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대학 생활도 3분의 2가 지나고 있다는 건 하나의 직업을 선택할 시기 역시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어요, 사실. 너 언제까지 이렇게 고민할 거냐. 근데 저는 딱 그럴 때마다 대답하는 게 둘 다 정말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그때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제가 뭐 졸업 이후에도 이렇게까지 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4학년이 되고 또 막학기를 다니고 졸업 직전이 되면 그때는 이제 정말 제가 많은 노력을 했던 결과니까 그때 아마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곧 면사보를 통해 모의 면접을 보게 될 강산 씨. 오늘은 그 전에 사전 점검을 받으러 최지현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저는 사실 전공을 살려야 하는 건가 아니면 아나운서라는 꿈을 계속 꾸고 있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두 개인 거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데 1학년 때는 그저 열심히 꼭 준비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요새는 정말 취업의 문턱에 서니까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4학년인가요? 지금 3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네, 네. 그래도 준비와 고민을 이른 시기에 좀 하고 있네요. 네, 항상 네. 고민하는 고민하는 주름이 사람. 그래서 요새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주름이야 뭐 네. 보기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신의 고민과 준비 과정을 이야기하며 상담 중인 강산 씨. 지금 준비 중인 포스코 인턴을 위한 자기소개서 점검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챌린지 인턴십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훑어보니까 네. 잘 쓰신 편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 쓰신 건가요? 사실 처음 쓴 원고가 있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룸메이트 형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그 형이 도움을 이제 한번 받으셨군요. 도움을 한번 받은 상태였습니다. 도움을 받으셨군요. 네. 친한 형한테. 친한 형한테. 네. 지금 딱 보는데 네. 내용이 너무 잘 되어 있는데 하나 빈틈이 하나 보였어요. 네네. 예. 지금 이렇게 띄어쓰기 같은 거 이런 거는 한 번씩 마지막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문항에 좀 충실해야 되는 게 이 문항이 뭐냐면 지원 동기예요. 그렇죠? 네. 지원 동기를 왜 하셨냐고 물었으면 그 동기를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사유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유나 근거를 얘기를 네.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서러운 부분이 사실 좀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비중이 너무 길어졌어요. 그래서 핵심 문장은 지금 뒤에 있죠. 직접 내가 시스템을 관리하고 설계해보고 싶어서 네네. 그게 더 중요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걸 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가 하고 싶은 얘기를 더 써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야기. 두갈식을 사용하는 게 그렇죠. 더 예, 좋은 잘 이해하셨어요. 두갈식 핵심 먼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것들을 쭉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원했다라고 미괄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바꾸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사례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교내 캡스콘 공학 디자인 근데 이런 것도 지금 3학년까지 재학 중인데 언제 하고 있는 건지 구체적인 시기를 주면 훨씬 좋죠. 뭐 몇 년도 몇 월 혹은 뭐 2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 이런 식으로 네. 그 짐작할 수 있는 시기를 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면 훨씬 더 보기가 좋아져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문항으로 좀 넘어가면 성장 과정과 학창 시절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소통하는 자세라는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헤드라인도 각각 잘 달았어요. 네네. 잘 달았는데 소통하는 자세이면 이거에 대한 사례만 집중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나는 소통하는 자세라고 해서 읽어봤더니 이제 부모님에 대한 이제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소재가 나쁜 게 아니라 그 소통을 어떻게 했는지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 소통의 이야기는 지금 나오지 않고 가족의 이야기가 나와서 어렵거나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네. 하셔서 존경스럽다 이런 얘기 좋은 얘기지만 제목하고는 지금 좀 잘 맞지가 않죠. 네네. 네, 그런 상황에서 바빠서 보지 못하지만 그걸 어떻게 소통을 했다라든지 어떤 네네. 방법으로 이어갔다든지 그런 내용이 좀 나왔으면 모를까. 이 부분에 사실 고민을 많이 한 게 소통하는 자세로 할까 아니면 소제목을 아니면 네. 노력하는 자세로 할까 이렇게 노력하는 고민을 많이 자세.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정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 헤드라인의 기능이 지금 충실하게 잘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헤드라인을 이미 뽑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궁금한 게 헤드라인을 작성하는 게 더 좋은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저는 강력 추천을 하고 있어요. 네. 취업 성공을 위해 면사포 출연을 결심한 강산 씨. 본격적인 취업 준비와 함께 얻고 싶은 것도 많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좀 현실감을 좀 갖고 싶어요. 저도 그동안 면사포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서 다양한 친구들을 봤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반성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 자신의 어떤 일상을 촬영한 영상을 보고 또 저의 부족한 점을 보면서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그냥 이 부분은 정말 내가 그동안 잘하고 있었구나. 제 자신에게 한번 박수도 쳐주고 싶고 또 이 부분은 정말 부족했구나. 내가 봐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시 자극을 얻고 그렇게 해서 한번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또 부족한 부분을 성찰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해밍웨이는 타인보다 우수하다고 해서 고귀한 것은 아니다. 과거의 자신보다 우수한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고귀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높은 경쟁률에 지쳐있는 취준생들. 남과 비교하기보단 진짜 경쟁자인 자신을 이기기 위해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인생의 주인공은 남이 아닌 자기 자신임을 잊지 마세요. 누구보다 빛나는 인생을 살 당신을 면사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강산 학생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컨설팅 시간인데요. 네. 제가 좀 떨리네요. 왜 떨리세요? 제가 강산 학생을 미리 만나서 기본적인 컨설팅을 조금 해줬어요. 자기소개서 참 잘 썼어요. 그리고 이 서류가 만약 합격했다면 저는 이런 부분 굉장히 좋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